자, 교과서 142페이지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우리 13번 문제부터 갈까요? 활용이네요. 겁먹지 마시고 어느 박물관의 특별 전시회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8,000원이래요. 좀 비싸네. 2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를 15%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몇 명 이상부터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라고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실제 그죠? 학생 수는, 사람 수는 20명보다는 작을 거예요. 20명보다 작은데 20명부터 할인을 해주잖아요. 20명보다 작은 인원수지만 그걸 한 명 한 명 제 가격 주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20명치 단체 입장권을 사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이득이겠냐?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0명의 단체 입장료, 단체 입장료랑 한 사람씩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 8,000원씩 한 사람당 8,000원씩 주는 실제 입장료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치, 실제 입장료가 더 큰 케이스, 즉 실제 입장료가 더 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가격이 실제 내가 8,000원 주고 입장한 것보다 20명 단체 입장료 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 그런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러면 20명 단체 입장료를 한번 구해볼게요. 20명 단체 입장료는요. 한 사람당 원래는 8,000원씩인데 거기서 15%를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내가 내는 돈은요. 8,000원에 85%만큼 내는 거잖아. 15% 깎아주는 거니까. 85%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거니까 8,000 곱하기 100분의 85 요만큼 한 사람당 깎아주는 금액이겠죠. 근데 몇 명? 20명. 그쵸? 20명. 이때 입장료 20명 단체 입장료 합계예요. 단체 입장료 합계랑 실제 입장료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실제 입장료는 한 사람당 8,000원인데 X명이라고 했죠. X명.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13,600이 나오고 여기 8,000이 나오고 양변을 나눠주시면 따라서 x를 8,000으로 나눠주시면 17 이상이 17초가 이렇게 되네요. 17보다 크네요. 그럼 이렇다는 것은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데 17명 이상이 아니라 17은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명 이상부터는 즉 18명, 19명은 20명은 안 되지만 차라리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뭔가 가격이 더 싸게 먹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반드시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라도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대요. 세 수의 합은 30수보다 작지 않고 작은 두 수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뺀 것은 10보다 작을 때 세 정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 연속하는 세 정수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아마 연립방정식 배웠을 때도 했을 건데 물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연속하는 세 정수를 이렇게 놔도 괜찮지만 틀린 거 없어요. 나는 가운데 수를 x로 놓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세 연속하는 자연수로 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식 한번 가볼게요. 식 세우기 가볼게요. 그럼 세수의 합은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세수의 합은 30수보다 작지 않대요. 작지 않다는 말은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그리고 작은 두 수의 합에서 즉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뺀 것은 가장 큰 수 x 플러스 1을 뺀 것은요. 10보다
같대요. 그럼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연립부등식이 생기겠죠.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줄까요? 첫 번째 부등식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지롱. 이 효과를 바라고 일부러 가운데를 x로 잡아준 거예요. 그럼 3x는 33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여기서 x는 1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x-1 플러스 x-1 분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지고 x-2는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2 이항시켜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x는 12보다 작네요. 그럼 수직선 상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1은 색칠한 동그라미로 이렇게 가야 되고 12는 이렇게 투명 동그라미로 왼쪽으로 가면 이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겠네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7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오는 수가 11이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는 10, 그거보다 하나 큰 수는 12. 이렇게 해서 연속된 세 자연수 10, 11, 12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구니에 사과를 담아서 포장을 한대요. 한 바구니에 사과를 5개씩 담으면 3개가 남고요. 사과를 9개씩 담으면 바구니 3개가 남는데요. 바구니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바구니의 개수를 선생님 x개로 잡을게요. 그럼 실제 사과 개수는 몇 개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 사과 개수는 이렇게 한 바구니에 사과를 5개씩 담는데 x 바구니가 있어요. 그럼 5x 사과 개수에서 남는 사과 개 3개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4. 그럼 얘가 실제 사과 개수예요. 그죠? 그런데 사과를 9개씩 담는데 9개씩 담으면 바구니에 3개가 남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바구니 텅텅 남는 바구니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바구니가 3개 있고 그렇다는 것은 한 바구니에 여기 있는 이 3개 말고 다른 한 바구니에 9개가 다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 사과 개수인 5x 플러스 3은요. 하나에 한 바구니에 9개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x 마이너스 4 얘보다는 크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텅텅 빈 아무것도 안 들어간 사과 개수를 안 들어간 바구니는 3개예요. 즉 9x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사과 개수가. 그죠? 근데 한 바구니에 이 텅텅 빈 바구니 말고 한 바구니에는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표현해 준 게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한 바구니에 뭐 1개가 들어가도 되고 또 2개가 들어가도 되고 사과가 3개가 들어가도 되는 케이스를 요렇게까지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풀면 되겠네요. 연립부등식, 이런 형태에서 풀 때는요, 연립방정식과는 다르게 반드시 앞에 거, 첫 번째, 반드시 뒤에 거, 두 번째. 이 순서 지켜서 연립방정식 풀어달라고 했어요. 즉, 9 곱하기 마이너스 x, 말을 자꾸 꼬우네. 미안해요. 9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5x 플러스 3보다 작아요. 식 하나. 그 다음에 5x 플러스 3은 9 곱하기 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식 하나.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미리 계산을 다 했거든요. 얘를 다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9x 마이너스 4, 9, 36 해서 5x 플러스 3 되고 얘를 이항해 주시면 4x는 39보다 작으니까 얘가 4, 9, 36 한 9점 얼마 이렇게 될걸요? 9점 얼마만 나가는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풀어주시면 5x 플러스 3은 작거나 같아요. 분배해주시면 9x 마이너스 3, 9, 27 이렇게 되겠죠? 얘도 풀어주시면은 x가 7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죠?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거, x가 7점 얼마보다 여기가 7이 있겠죠? 여기가 7점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9점 얼마가 투명 동그라미고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있겠죠. 9가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8 하나 있을 거고. 그죠? 7은 안 돼요. 7은 포함 안 돼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9 포함 되겠죠? 9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 10인데. 여기가 9가 되겠죠? 자, 맞습니까? 여기가 9가 됩니다. 따라서 왜 여기가 9점 얼마니까? 9보다 조금 더 큰 수니까. 따라서 바구니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냐면 8개 또는 9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이 부분 표현해내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읽어주셨죠. 자, D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선생님, DP의 길이를 X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사각형 ABCD 넓이의 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삼각형 ABP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삼각형 ABP는요.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요만큼 넓이 빼고 요만큼 넓이 빼면 되겠죠? 그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12죠.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니까 48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48 빼기 요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이 2죠. 2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되니까 약분 돼서 그냥 x가 되네요. 이해되시겠죠? 빼기 이 밑에 거 이 삼각형 넓이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얘도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8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8 빼기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그럼 얘는 5 곱하기 8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걔가 ABCD의 반보다 이상이니까 아까 ABCD 48이라는 거 보였잖아요. 그럼 그걸 반은 얼마야? 24 이상이겠네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풀어줄게요. 풀어주시면 48 빼기 x 마이너스 58 40 플러스 5x가 되죠. 그러면은 얘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4x가 되나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8이 되고 24. 따라서 4x는 16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x는 양변에 4로 나누니까 양수로 나누니까 부동 방향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x는 4cm 이상이에요? 라고 하면 그렇게만 답을 적으면 이제 틀린 기야. 봐봐요. 4cm 이상이면 10cm도 되고 뭐 100cm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 이 전체 길이가 8c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8cm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가 4 이상이고 8 이하가 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4cm 이상 그 다음에 8cm 미만이 되겠네요. 어이구. 미만이 되겠습니다. 미만? 이하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왜 미만이라고 적어놨지? 선생님 이걸 미리 풀어놨는데 왜 선생님 미만이라고 적어놨을까요? 등호 붙는 거 맞습니다. 4cm 이상, 8cm 이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을 풀기에 앞서서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줄까? 자, 갈게요. 다음 표는요, 두 식품 AB에 대해서 각각 100g당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거래요. AB를 합해서 300g을 섭취를 했네요. 300g을 섭취를 했을 때 열량 200 킬로칼로리군요. 킬로칼로리 이하, 단백질 15g 이상을 얻으려고 한대요. 섭취해야 되는 식품 A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100g을 섭취했을 때 열량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은 1g당으로 고쳐줄게요. 그럼 1g 먹었을 때 A 식품의 열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여기나 나누기 100 하면 되니까 0.4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0.1g, 100g 먹었을 때 단백질 5g 섭취하면 1g 당에는 0.05g 섭취할 수 있겠죠. 나누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1.2, 여기는 0.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등식을 한번 세워보기 전에 x를 정해야지. x를 정하고 갑시다. 섭취해야 되는 식품 A 양을 x g이라고 하고, 그럼 b는요. 300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둘이 합쳐서 300g 먹을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열량으로 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자, 1g당 0.4 킬로칼로리인 A 식품을 Xg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g당 1.2 킬로칼로리인 B 식품을 300 빼기 Xg만큼 먹었어요. 그럼 이게 킬로칼로리 양이 되겠죠? 말이 이렇게 꼬이지 오늘따라? 얘네를 더했더니 열량이 200 킬로칼로리 이하 이렇게 만들 거래요. 그 다음에 단백질로 부등식을 하나 세워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g당 0.05g인 I를 Xg 먹었고요. 그 다음에 1g당 0.1인 I를 우리가 300 빼기 Xg 섭취를 했대요. 그럴 때 이게 얻는 단백질이 15g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럼 풀어주십시다. 풀어주시면 얘는 양변에 이 10을 곱해가지고 풀어주시면 4x 10 곱해서 분배해주시면 플러스 3600 마이너스 12x는 여기에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2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8x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600. 양변에 마이너스 8로 나눠주시면서 부등방향 바뀌죠. 그래서 200.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식, 단백질 식에서 갑시다. 얘는 양변에 100을 곱해야 되겠네요. 100을 곱하면 5x. 100 곱해서 분배해주시면 플러스 3000 빼기 10x는 1500. 여기도 똑같이 100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50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변에 5로 나눠주시죠.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죠.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서 부등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00g 이상, 300g 이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00g, 왜냐면 이거 원래는 수직선 상에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상, 그 다음에 300g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랍니다.